안녕하세요, 닥터유자입니다. 젊을 때는 날밤을 까도 술을 먹어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자도 피부가 아주 그냥 하루만 잘 자면 좋아지던 시절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무너졌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거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콜라겐이거든요. 오늘은 정말 콜라겐이 무엇인가에 대한 간단한 콜라겐 총론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콜라겐은 사실 아미노산이라는 아주 작은 분자로 이루어진 단백질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의 뼈나 인대나 관절 그리고 많이 알고 있는 이 피부, 진피 조직에 아주 풍부하게 존재하게 되는데요. 사실 콜라겐의 종류는 수십 개가 넘는데 그 중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타입 1 그리고 타입 3 콜라겐입니다. 얘네들이 우리 보통 이제 안티에이징이랑 미용에서 관심 있는 진피 조직에 가장 풍부하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콜라겐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아미노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합쳐져서 펩타이드라는 걸 만들고 이 펩타이드가 이게 꼬불꼬불 꼬여서 나선 구조를 만들어요. 이 나선 구조가 3개가 이렇게 따은 머리처럼 더 꼬이면 이렇게 삼중 나선 구조로 이루어진 단백질 덩어리를 콜라겐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콜라겐을 제일 열심히 만들어내는 세포가 바로 섬유아세포라는 그런 세포고요. 이 놈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이제 콜라겐에서 중요한 놈입니다. 도대체 이 콜라겐이 왜 이제 항노화적인 그리고 미용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피부가 표피와 진피로 나눠져 있는데요. 표피는 이렇게 만져지는 바로 이 부분이 표피고 방수도 되고 외부 자극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하는 이런 각질층이랑 세포 분열이 아주 활발한 층이 바로 표피층이고요. 그 아래쪽에 피부에 중요한 부속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모여있는 진피층이 있어요. 콜라겐이 왜 항노화에서 중요한지부터 알아볼게요. 콜라겐의 역할은 세포와 세포 사이를 연결시켜서 지탱하는 영어로는 structural protein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구조 단백질이에요. 골격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진피층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이 진피 콜라겐들은 이 진피의 전체적인 구조의 뼈대를 담당하게 됩니다. 피부 현미경 사진 이런 거 보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진에 봐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촘촘하게 이렇게 다발처럼 있는 이런 모습들이 다 콜라겐이거든요. 진피는 이 콜라겐 그리고 이제 탄력을 담당하는 엘라스틴, 나머지 공간을 채우고 있는 바탕질이라는 이런 물질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콜라겐이 철근처럼 뼈대를 이루고 엘라스틴이 벽돌처럼 그 사이사이를 메꾸고 그다음에 바탕질이 시멘트처럼 전체 이렇게 볼륨을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따라서 이 콜라겐이 감소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진피를 떠받치고 있는 이제 구조 자체가 약간 느슨해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혹시 엘러스-단로스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체의 중요한 단백질인 콜라겐의 결함이 생기는 그런 증후군 질환을 일컫는 건데요. 콜라겐이 부족하니까 비정상적으로 조직이 늘어나고 피부도 주름이 많이 생기고 탄력이 없고 관절 가동 범위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이제 넓고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게 돼요. 이거는 이제 엘러스-단로스 증후군을 가진 어떤 패션 모델의 사진인데요. 이 촬영 당시에 26살이었다고 해요. 20대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져 있고 주름도 많이 있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엘러스-단로스 증후군에 대해서 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더 이상 위축되고 주눅들지 않기 위해서 이 모델 일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마인드가 너무 멋진 것 같아서 제가 이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하던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제 콜라겐은 20대를 넘어가면 매일 1%씩 감소를 한다고 하죠. 그러면 이 콜라겐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겠죠? 콜라겐을 우리가 잃지 않는 방법에는 2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있던 거를 잘 지킨다. 2, 새로 만들어낸다. 있던 거를 잘 지키는 건 사실 대부분이 우리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습관에서 좀 결정이 많이 되는데요. 첫째는 흡연 안 하는 거, 금연하시고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든 음식 많이 드시고 운동 같은 적절한 자극을 하면서 이제 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시는 거, 그리고 자외선에서 조금 우리를 보호하는 거, 이런 것들이 콜라겐을 잃지 않는 생활 습관이 되겠고요. 과한 설탕이나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시면 그것 또한 콜라겐을
정상적인 합성을 저해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비타민 C인데요. 앞에서 나선 구조가 꼬여서 삼중 나선 구조가 되네, 이런 내용 기억나시죠? 요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C거든요. 비타민 C가 없으면 요 삼중 나선 구조의 콜라겐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타민 C를 일부러라도 섭취를 해주셔야 이 콜라겐이 효과적으로 합성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 자체가 원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좀 풍부하게 드시는 것들이 또 콜라겐 합성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식습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콜라겐을 더 만드는 거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그럼 내 몸에서 콜라겐 합성을 더 많이 시키자. 대표적인 게 콜라겐 부스터, 그리고 뭐 레이저 리프팅,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예 콜라겐을 만드는 목적으로 나온 콜라겐 부스터는 뭐 스컬트라, 엘란세, 주베룩, 베트레벨 등등 정말 많은 종류가 있고요. 이들은 주입된 부위에서 직접적으로 주변의 콜라겐 세포나 이런 신생혈관을 자극을 해서 콜라겐 합성 자체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볼륨을 좀 더 키울 수 있게 해주고요. 또 실리프팅, 스컬트라랑 비슷한 원료로 만들어진 실내소프트 같은 실, 그리고 이제 PDO 실 같은 경우도 실리프팅을 해서 이제 끌어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키거든요. 그리고 이제 리프팅 레이저는 콜라겐 리모델링을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리프팅 레이저의 효과는 첫 번째는 열 에너지로 진짜로 그 응고점이 만든 조직을 수축을 시켜서 늘어져 있는 조직을 조금 올려 붙이는 게 첫 번째 역할이고요. 주변에 이제 일정 온도 이상의 열 응고점이 지나면 이 조직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나쁘게 말해서 염증, 좋게 말해서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야 큰일 났다, 여기 뭔 일 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몸에서 대식세포라는 놈들이 그런 약간 자극이 간 데에 제일 먼저 와요. 그래서 거기서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막 뿜어내면서 여기 비상 여기 큰일 났어, 이렇게 하면 거기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중요한 세포라고 했던 그 섬유화세포 있죠. 섬유화세포가 냄새를 맡고 이쪽으로 몰려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콜라겐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흉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적절한 경우에는 콜라겐 리모델링이 되는 약간 양날의 검 같은 그런 과정이거든요. 이 모여든 시험 섬유화세포가 콜라겐 자체를 많이 만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지지 구조를 훨씬 더 강화하는 물질도 많이 분비를 하면서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 콜라겐이 훨씬 더 밀도 있게 바뀔 뿐만 아니라 신생 콜라겐도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콜라겐 관리를 잘 하신 분들은 제가 뵙고 딱 알아뵙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뭐 얼굴이 크고 작고 예쁘고, 그 다음에 뭐 주름이 좀 있고 없고를 따라서 굉장히 밀도 있는 그런 조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약간 푸석푸석하거나 늘어진 게 아니라 그냥 조직이 원래 있었던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 같이 좀 밀도 있고 탄탄한 느낌을 주시는 그런 분들이 딱 보면 이분은 정말 관리를 꾸준히 하신 분이구나 라는 느낌을 그렇게 주시게 되거든요. 오늘은 이제 피부와 내 조직을 건강하게 가꾸는 첫걸음, 콜라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사실 정말 질문을 많이 주셨던 먹는 콜라겐, 바르는 콜라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